안녕하세요. 김종열 한의원 원장 김종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은 무조건 한의대가 커트라인이 더 높았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리고 경희대가 전국 최고의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커트라인이 거의 서울의대하고 경희대 한의대가 맞먹을 정도로 높았었죠. 그때 한의대를 입학한 한의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60, 70년대 공대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전작과 물리과를 갔는데 의사들에 비해서 수입이 적었을 때의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 한의사가 무능해서 그러냐? 보통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특별히 무능해서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사회적 조건이 안 좋았죠. 어떤 조건이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단기기는 다 공대생들이 만든 겁니다. 공학자들이 만든 진단기기를 왜 의사들은 쓰고 한의사들은 못 쓰게 하죠? 한의사들이 쓰는 방법도 대학 때 공부를 다 합니다. 더군다나 병원 근무하면은 CT, MRI 보는 거 완벽히 공부를 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한의학적 치료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가 한방병원에서 그런 진단기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에서 찍어 오게 해야죠. 두 번째는 의료보험 제도에서 침은 되는데 침은 아주 비싼 진료는 아니죠. 근데 정작 비싼 한약은 보험이 안 되죠. 양약은 굉장히 비싼 약도 보험이 다 됩니다. 한약은 안 되는 반쪽짜리 의료보험 제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국립한의과대학도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한약이 포함된 공공기관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리한 상황 하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한의대를 갔다 한들 이러한 조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료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30년쯤 지나서 지금은 많이 기울어졌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차별적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쯤 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때부터입니다. 1913년일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한의사 제도를 없앴어요. 그리고 친구사라는 2급 또는 그냥 의료 관련된 기술자 정도의 위상으로 친구사만 남겨놓고 한의학은 의사들이 전체 교과전에서 한두 과목 살짝 공부해서 하는 정도로 거의 한의학을 제외한 의료 체계를 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을 강점하고 나서 보니까 한국의 한의학 수준은 꽤 높죠. 일본이 다 한국에서 배워간 의학이잖아요. 한국의 민족 문화를 말살시켜야 되는데 이 한의학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대한제국을 병합한 후에 1913년에 의생규칙이라는 걸 발표해서 한의사는 스승사자가 아니라 학생생자다. 의생이다. 그래서 굉장히 진료 권한 같은 걸 제한했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로서의 권한은 현대의학을 배운 양의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그 당시까지 있었던 한의사들만 의생으로 바꾸고 그 후에는 의생을 단 한 명도 새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의사의 숫자가 일제 침략기 한 30몇 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한의학이 말살되는, 한의사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로 방치를 했었는데 그 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이거를 복구하려고 하니까 한국의 주권은 되찾았지만 많은 관료라든지 많은 부분이 일제 잔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한의사 제도를 복원하는 걸 막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의사라는 면허 제도는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사회적 권리에서 소외된 것이죠. 아직까지 2024년 현재까지 한국의 한의학은 일제 잔재를 아직 다 씻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저희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동제의학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 같은 것이죠. 고종이 후원해가지고 만든 거기에 최초 도교수로 하면 이제 최고 직급의 교수입니다. 그 교수를 했던 김영훈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각자 고립돼서 소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의 한의사를 모아서 대회도 하고 모임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의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한의학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강렬한 의지를 가졌고요. 또 조헌영 씨라고 하는 분이 독립운동을 많이 관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원리를 대중이 알기 쉽게 쓴 책이고 제가 사실은 가장 먼저 읽은 한의학 서적이 통속 한의학 원론입니다.
굉장히 잘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재헌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한의사 제도를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데 기여하셨던 고마운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들이 사상의학 관련 서적이에요. 이재마 선생이 19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사상의학으로 임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점령기 36년 동안에 사상의학에 관련된 이재마 직접 제자의 활약에 의한 많은 서적의 출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국의 한의학은 위축되지 않고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위축됐지만은 내적으로는 저력을 계속해서 쌓아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듯이 한의학을 지켜주신 저희 선배 한의사분들께 정말 감사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책임지는 유튜브 채널 한의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